안녕하세요. 정원의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021년 4월 6일 4시 02분 지납니다. 예, 주식시장은 끝났고요, 우리 시장. 자, 코인 파동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어떻게 달아보냐면, 여기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코인도, 코인도 파동의 흐름이 적용될까요?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그죠? 코인도 파동의 흐름이 적용될까? 이 말은 황 대표가 그동안에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얘기한 것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한번. 코인도 파동의 흐름이 적용될까요?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업비트 기준이에요. 업비트 거래소.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한 달이니까 여기 월봉이죠? 주식에서 했던 논리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2017년부터, 근데 이제 BTC 마켓은 다르죠? BTC 마켓은 훨씬 더, 됐고, 원화 마켓에서 여기서 보면, 업비트에 대한 요게 보면, 2017년 요게 언제부터냐면, 9월 정도부터가 차트상 보여요. 그죠? 그럼 한번, 논리를 한번 적용해볼까요? 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던 구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틀었어요, 이렇게. 고기점이 2020년대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죠? 그리고 요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파동의 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볼게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를 유심히 보게 되면요. 여기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이 보일 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돌파시켜 놓고요. 이 흐름을 여기를 돌파시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돌파시켜 놓고 윗골이 달죠. 그리고 아래 밀렸다가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죠.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오버슈팅의 구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여기서부터 깨기 시작을 해서 돌파시켜 놓고 돌파시키죠. 그리고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튕겨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정체가 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랑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파동의 코인에도 적용이 될까요? 하는 것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요렇게 올렸다가 눌림을 치고 가는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이 부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일주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범위를 늘 하던 것처럼 해서 좁혀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흐름을 비례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조금은 보일 거죠. 이렇게 비례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올렸다가 눌렀다가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 요거를 아까 그림하고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맞죠. 이렇게. 요게 맞죠. 그림을 잘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던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통과시켜 놓고 눌림을 주고 오버슈팅 구간에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올라오는 동안에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그림을 틀어서 가는 거를 알 수 있죠. 강력하게 이렇게. 그리고 한 번도 깨지진 않죠. 흐름이 시작되면.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높아졌던 그림들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통과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잡히죠. 황 대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고가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저가도 낮아졌다가 저가를 높이고 고가 낮아졌다 수렴 구간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놀다가 그다음부터 튑니다. 제가 이걸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시키죠. 그래서 코인의 파동도 주가 파동이 얼마나 흐름 자체를 비슷하게 흘러가는 제가 이걸 강조하죠. 어떤 걸 파동에서 이런 흐름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걸 강조하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동 어렵습니다.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고의 표현이 되는 거지 일자로 뻗었다가 일자로 내렸다가 일자로 뻗었다 일자로 내렸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냐?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 여기서부터 어때요?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기부터 턴하면서 돌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알고 보면 이게 저가를 높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런 거 잘 보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지금 적용이 되는가, 코인에도 흐름이 적용되려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일봉으로 가게 되면, 예, 일봉의 흐름은 단순히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더 강하게 틀죠? 그리고 더 강하게 틉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도 보시면 이 흐름을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알 수 있죠. 제가 이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써요? 황제표가? 어디서 많이 씁니까? 이 표현을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죠? 해외 시장에서. 여기서 많이 쓰죠.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제가 늘 아침마다 하는 게 다우존스의 표현을 할 때 이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늘 보자라고 하고 이 표현 자체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고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다가 여기를 저점을 튕기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서부터 이제 저가를 높여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 보면 이게 흐름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는 보지만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거다? 내리는 그림이 올리는 그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는 이 구간이 변곡의 시발점이었다라고 얘기한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여기는 가능성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흐름을 바꾼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고 했냐? 채널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식에서 적용됐던 이런 내용들이 과연 비트코인에 적용되느냐고 물으면 한번 보면 어떠냐고 하면 역시나 얘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1년 들어와서 요게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요게 페브리얼이 뭐요? MAR? 요게 2월, 요게 3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요게 에이프릴, 4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2월서부터 올라왔던 이 흐름, 사실은 그 12월 그 중순부터 올라왔던 이 흐름을 타봐도 이렇게 근데 더 세게 트는데 이런 자리를 뭐를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건 다 공통된 자리라는 거죠. 그 흐름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이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 쫓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눌러질 때 아니면 깨지면 여기까지도 위험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위쪽에서 한번 틀어서 보게 되면 흐름상 어떠냐 보게 되면 이 흐름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이 흐름하고도 어때요? 이 흐름하고 유사하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꼭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면. 그죠?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가 파동의 흐름하고는 연계시키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다시 제가 그 월봉으로 가볼게요. 월봉으로 가게 되면 어떤타? 흐름상 이렇게 넘어갔던 자리를 한번 비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죠? 반대로 치고 나갔던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대로 파동의 폭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 흐름상 이어가면 한 번도 깨지 않고 급등하고 있다. 이게 월봉이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 늘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그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여기서 치고 틀고 틀었는데 작년 12월서부터는 한 번도 깨지지 않던 흐름이 나오죠. 이게 주봉의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일봉의 흐름을 한번 가볼게요. 일봉의 흐름을 갔더니 이제 채널의 흐름을 이렇게 그리니까 지금 이 채널 안에 이렇게 됐는데 요 그림은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얘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죠? 저점도 이렇게 형성되면서 가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떨어지면 여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지지하장 여기 하나 있고 2차적으로 여기. 그럼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면 알 수 있죠.
이런 데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따라 들어가는 오버슈팅 되고 확인하고 차라리 이때 들어가든지. 그렇죠? 이게 제가 여기를 지난번에 우리 정현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7천만 원 넘어간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당시 여기서 지지하자 형성하고 갈 때 이걸 깨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7천만 원 넘어갈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짬짬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 방에서는. 자, 이런 부분 체크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주가 파동의 흐름 자체가 파동의 흐름이 코인에도 저 흐름이 적용될까? 적용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거나 제가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종목 중에 하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뭘 보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슈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리플이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리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리플 적용시켜 버리면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도 보시면 어때요? 흐름이 보세요. 월봉에 적용을 시킬 때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꾼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파동을 출렁출렁 만들고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리에 걸리는 거지. 흐르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봐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흐름상 한번 보자고요. 흐름상 얘가 저점을 높여가요. 안 깨요. 보세요. 이렇게 안 깨요. 이렇게 높여가죠. 그리고 나서 틀은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흐름상 여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750원 부근이 저항. 그러면 얘가 내려와도 750원 지지가 돼서 이렇게 열리는 공간이 얼마다? 여기는 한 1200원, 아니 1300원까지 열리는 공간이 되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럼 얘가 여기죠? 그럼 아래 포게 되면 이게 리스크 구간이 되는 거고, 이게 갈 구간이니까 파동 이쪽으로 확률이 더 높죠.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의 개념을 봤을 때는 비싸져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일봉으로 가게 되면은, 흐름상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일봉에도 여기는 지지하정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저항받고, 흐름 결정하고, 그 채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대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러면 파동의 범위는 이렇게 돼서 점점 강화되면서 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흐름이 결정되면요. 고가가 낮아지던 흐름이 저가가 높아지는 흐름은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마 파동이 있는 종목들은 다 그럴 거야. 이것뿐만 아닐 거야. 그림을 보시면 모든 파동에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격의 모델이 돼서 결정되는 것들은 이런 파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이러기 때문에 저가가 낮아지는 파동이 우상향으로 간다는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변형돼서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어떤 거예요? 중심을 뺏는 게임이에요. 얘는 아시겠지만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개념이. 근데 비트코인의 선물의 개념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하방이나 뭐 바이낸스 그런 그 거래소에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것도 이런 게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쓰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느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가가 일단 낮아지는 그림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흐름을 바꿀 때까지는 기다렸다. 즉 변구의 시작은 어디였었냐? 여기가 맞는 거죠. 흐름상. 리플의 개념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강한 저항값이 지금은 강한 지지값으로 바뀌면서 흐름상 더 갈 자리는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주식에 적용됐던 파동이 비트코인에 적용되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한 종목 더 보면 제가 요거를 하나 더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예, 이오스도 이것도 그번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한번 볼게요. 이오스도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넘어가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고가가 낮아졌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높아지죠. 전체적으로만 높이기 시작한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 거죠.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볼까요? 다르냐라고 봤더니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고가를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시 추세선을 만들면서 깨지가 않아요. 흐름을. 그죠? 그러면 저항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틀어지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흐름상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오스도 열린 공간이 위쪽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 중간 여기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러면 흐름상은 이거를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일봉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봉의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이런 그림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흐름상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던 최근에 여기를 맞고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슈팅의 기본 개념이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되고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출발점은 그래서 되돌아가면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서? 바로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낮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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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다, 높아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낮아지다, 높아지다가 바뀐 구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이 구역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럼 이 고가를 향해서 일단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비트코인에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에도 주가 흐름의 파동이 적용될 수 있느냐로 물었을 때는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정문의팀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문의팀 황철중 대표였습니다.